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특정 부등식이 뭐 항상 만족한다,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을 거야. 그치? 지금 여기 표를 보면은 얘가 뭐 0보다 클 때 판별식이 0이면 어떻고 0보다 작으면 어떻고 0보다 크면 어떻고 경우의 수가 이렇게 많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암기해야 되면 니네 앞으로 암기 형식으로 수학 공부를 해야 돼. 이 한 단원에 지금 암기를 몇 줄씩이나 해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학이 더 이상 재미가 없고 이거 어떻게 풀더라? 기계식으로 저기 있는 표에서 몇째 줄이네 내용 가져와서 풀고 문제 바뀌면 못 풀고 바보 되는 거야. 알겠어? 응용을 할 수 있으려면 이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게 다 필요가 없고 그림으로 2차 함수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여기 있는 거 하나도 외울 게 없어. 중3 때 2차 함수 다 배웠을 거기 때문에 그 내용 바탕으로 한번 해보자. 자, 우선 첫 번째 거 봐봐. 2차 부등식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해가 요거 또는 요거다라고 했지. 그치? 요거는 해가 분명하게 나와 있네. 그치? 분명하게 나와 있네. 근데 한 가지 제일 먼저 들어가면서 봐야 될 게 얘 지금 요 2차식이 0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해의 방향을 봐봐. 해 방향이 어떻게 돼 있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라고 양쪽으로 범위가 나와 있지. 0보다 작다면 두 근의 사이범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맞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A의 부호가 뭐다? 음수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A 나누어지면서 부등호 방향 뒤집혀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라는 결론을 내야 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해가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얘 이용하면 x 더하기 3분의 2라는 인수 가지고 있을 거고 x-1이라고 하는 인수 가지고 있을 거야. 맞니? 바로 요 2차식이 요런 인수 두 개를 가지고 있을 건데 2차 계수 얼마로 보여 지금? A라고 보여. 맞나요? 그래서 여기 A가 있어야겠네.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얘 나온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지. 전개해보면 ax 제곱 그 다음 1차가 어떻게 나와? 여기서 3분의 2a 나오지. 여기서 마이너스 a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ax 그 다음 상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마이너스 3분의 2a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봐봐. 1차 계수가 서로 같아야 되고 상수 부분이 서로 같아야 되잖아. 니네 풀고 싶은 거 가져와서 풀면 돼. 1차 계수 1이 1차 계수 마이너스 3분의 1a와 같다. 따라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잖아. 아까 a 음수라 그랬던 거. 딱 음수로 나왔잖아. 근데 문제에서는 제곱값 물으니까 정답은 9. 되겠죠? 네. 자, 여기 두 번째 거가 쌤이 아까 얘기했던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외우지 말자. 암기로 공부하지 말고 그래프로 공부하자 라고 했던 거 적용할 수 있는 문제야. 봐봐. 어떠한 2차 부등식이 나왔는데 이 2차 함수로 해석을 하는 거야. 이 부분을. 야, 그래프를 대충 개형이라도 파악할 수 있는 게 2차의 개수가 양수 1이잖아. 그러면 아래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니까 아래 볼록 그려놔. 그냥 그려놔. 그때 이 녀석의 함수값이 되게 다양하게 나올 건데 그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에 해당하는 게 딱 한 번만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프는 그렸는데 x축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만약 x축이 이렇게 어정쩡하게 두 점에서 만나게 걸쳐지게 나왔어. 그러면 함수값이 0보다 작은 곳이 엄청 많이 생겼잖아. 그치? 문제 조건에 안 맞지? 더 내려서 접했어. x축이랑 접했어. 그러면 0보다 작은 쪽에는 한 번도 없지. 근데
0이랑 같은 거 딱 한 번이 만났네. 그럼 문제 조건 봐봐. 0보다 작거나 아니면 0이랑 같은 게 한 번 있다라네. 어때? 딱 맞는 상황이네. 요 그림이 맞는 그림이네. 그래서 얘를 x축을 한 번 더 내려보면 이번엔 어떻게 돼? 2차 함수와 x축이 안 만나고 있지. 0보다 작거나 또는 0이랑 같은 게 한 번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 번도 없잖아. 이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 그림이 맞네. 이걸 판단을 하고 2차 함수와 x축이 한 번 만난다. 접한다. 여기서 꺼낼 수 있는 사실 뭐지? D는 0. 판별식 D가 0이다. 이거는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그치? 조건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이 조건에 맞도록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서 너희가 식을 끄집어내면 되는 거야. 그 대부분의 식은 판별식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편리하다고. 알겠어요? 계산 과정은 생각해도 되겠지? 요 사실만 너네가 끄집어내는 연습만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야, 여기는. 계산은 각자 해보고. 알겠지? 자, 3번 문제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함정을 파놨어요. 이 함정을 빠지지 않는 조심성이 필요한 문제인데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이거 피해가기가 되게 힘들어, 사실은. 아까랑 비슷한 접근이거든. 봐봐. 2번과 차이점이 있다면 아까 2번은 2차항의 개수가 부호가 확실했어. 양수인 거. 그치? 근데 지금은 K-2 양수인지 음수인지 전혀 부호를 확인할 수가 없어. 맞니? 자, 그럼 문제 계속 보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그래프가 0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는 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시음으로 바꾸면 항상 성립한다라는 말이잖아. 맞니?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아래 볼록일까 위로 볼록일까 생각을 해볼 건데 x축의 위치에 상관이 없이 항상 함수값이 양수나 0만 나와야 돼. 맞니? 자, 우리가 그래프를 짧게 그렸지만 사실 얘는 계속 뻗어 올라가는 거고 얘는 계속 뻗어 내려가는 거지. 맞아요? 얘 그래프를 양수에 높게 있다. 그래서 나 x축 여기 밑에 할 거야 라고 하면 이게 항상 양수인 그래프니? 아니지. 왜? 계속 내려가서 언젠가는 음수축이 생길 거야. 얘는. 따라서 이 그림이 맞아?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그림을 먼저 판단을 하는 거야. 외우는 거 아니지, 그치? 그래서 이 그림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판단을 했어. 야, 이 그림이 된다는 건 너희한테 무슨 정보를 주고 있다? K-2가 양수. K-2가 양수라는 정보를 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2차의 개수의 미지수 들어있을 때는 부호도 너희가 결정해줘야 돼. 그래서 쌤이 저기 별표, 중요 표시 달아놨어. 추가로 더 해야 돼서. 알겠지? 자, 그런 다음에 문제 조건 이제 파고 들어간다. 0보다 더 크다 하면 x축이랑 어떤 관계 있어야 돼? 두 점에서 만나야 돼? 접해야 돼? 안 만나야 돼? 함수값이 계속 양수만 나오려면 x축보다 그래프가 더 위에 있어야지. 그러면 함수값이 계속 양수잖아. x축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돼요? 또는 함수값이 0이어도 괜찮다라는 뜻이지. 그럼 어떻게 그려져도 돼? 그렇지. 이렇게 한 번 만나도록 이렇게 접하고 지나가도 괜찮다는 얘기지. 그러면 판별식 D, 얘 짝수 사용해도 되겠네. 사용해보면 K-2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K-2 얘가 안 만나고 있으면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접하고 있으면 0과 같아야 돼요. 얘는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지. 이 그림도 되고 이 그림도 되니까요.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이 추가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답까지 내볼게. 얘 풀어보면은 K-2, K-6 이렇게 나오지. 따라서 K의 범위가
한 별씩 풀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위에서 K가 2보다 크다가 나와버리거든. 그래서 이것만 보고 푸는 친구들은 K를 2, 3, 4, 5, 6 하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2가 사용이 안 돼요. 따라서 최종 정답 K는 3, 4, 5, 6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지. 이것 때문에 K 2 사용할 수 없습니다. 4개가 정답입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문제 변형.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문제 변형 들어갔죠? 어떻게 된 일이지? 문제 뭐만 바뀌었어? 2차가 빠졌어요. 2차라는 말이 빠지고 부등식이라는 말로 바뀌었어. 옆에 요 두 글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 이거 명심해. 이 두 글자 때문에 답이 바뀐다. 2차라는 말이 빠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 2차항이 0이 될 2차항이 0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뜻이야. 이거 이해돼? 그러면 애초에 K-2가 0일 때 한번 조사하고요. 두 번째, K-2가 0이 아닐 때 따로 조사해야 됩니다. 이거. 근데 K-2가 0이 아닐 때가 바로 우리가 아까 풀었던 이 전체의 풀이야. K-2가 0이 아닐 때에 해당하는 풀이가 이만큼이었던 거야. 사실은. 왜? 아까는 2차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K-2가 0일 수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 과정이 맞았잖아. 근데 지금은 K-2가 0일 수도 있잖아? 뭐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자. 얘가 무슨 일이 생기는지 봐봐. 0 곱하기 X제곱 얼마로 적으면 돼? 0 빼기 2 곱하기 0 곱하기 X 0 남은 게 뭐지?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만 남네? 이런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죠. 문제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즉 항상 성립하도록 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 답으로 인정해줘야 되네. 맞죠? 그치? 그럼 K가 2인 것도 답으로 인정이 되니까 만약 2차라는 말이 빠졌으면 이 문제의 답은 K가 몇 개? 정수 K 5개 들어가야 돼. 이해되나요? 2차 부등식인지 그냥 부등식인지 문제 꼼꼼하게 읽고 푸셔야 됩니다. 이거 알겠죠? 요 조건 하나 때문에 다 바뀌는 거 니네가 직접 눈으로 봤다. 지금 명심하자. 요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뭐라 그랬어 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외우지 않는 거, 그림으로 푸는 거. 알겠죠? 너희가 아직 이제 고작 고등수학 1학년 거 배우고 있는데 앞으로 외워야 할 게 산더미야. 공식들이. 공식도 개념도 앞으로 공부하고 외워야 될 게 산더미인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암기량을 이만큼 늘려놓으면 나중에 암기를 더 할래야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받아들이면 쉽냐 하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써먹을 기본적인 집 털을 닦아놓는 과정이야. 집을 쌓아 올리기 전에 바닥을 다져놔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고쌤 할 줄 모르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 못 외웠는데 초등학교 4, 5, 6학년 수학 할 수 있니? 못한단 말이야. 니네 지금 구구단 배우는 단계야. 거기에서 암기량을 늘려버리면 고 2, 3이 됐을 때 위에 뭔가 얹고 싶어. 근데 1학년 때 내가 이거 어떻게 외웠더라? 책 찾아. 안 돼. 머릿속에 이미지로 남겨놔야 돼. 이미지로. 그림으로. 알겠니? 오케이? 오늘 시간 안에 다 못해서 너네 집에 가서 오늘 좀 풀어와야 될 거야. 문제 풀 때 위에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라더라. 절대 그렇게 풀지 마라. 선생님 한 것처럼 그림으로 이해하고
그림에서 상황을 찾아내서 식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해야 돼. 자, 오늘 내용이 엄청 많이 나와. 앞으로. 나중에 너네가 수 1, 수 2,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 이공계열 가는 친구들은 선택하게 될 텐데 그쪽이 다 함수 얘기거든. 싹 다 함수 얘기하고 지금 그 함수에서 이 내용이 계속 나와. 뭐냐면 제목은 오늘 그냥 2차 부등식의 뭐 활용 뭐 이렇게 지어졌는데 사실은 우리가 고등수학 과정에서 이 부분을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어. 근의 분리라고 부르거든. 근의 분리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어려운 말이야. 사실 더 쉽게 얘기하면 근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야. 오늘 2차 함수에서 근의 위치 결정하는 게 오늘 핵심이야. 그래서 지금 너네가 오늘 문제 풀어온 거 내가 일부러 지금 정리를 저기다 해놨어. 두 근의 부호가 반대라고 하니까 아까 어떻게 했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만 사용해서 0보다 작다 했지. 두 근이 모두 음수다 하니까 어떻게 했지? 판별식도 써야 되고 두 근의 합은 음수고 두 근의 곱은 양수고 세 개나 써야 됐네. 그치? 그리고 아까 했던 두 근 사이에 어떠한 숫자가 들어와 있다 라고 했더니 그 숫자를 대입한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림 그려서 판단했다. 맞니?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 근 사이에 특정한 두 숫자가 다 들어와 있다. 그럼 걔도 푸는 방법이 또 다르거든. 그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각각의 경우에 뭘 써야 되는지를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너네 머리 터진다. 그치?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일 때 이거 써야 돼. 또 두 근의 부호가 똑같대. 그럼 이거 써야 돼. 두 근 사이에 얼마가 들어와 있대. 또 이거 써야 돼. 암기형으로 공부하면 실력 하나도 안 늘어. 알겠지? 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푸는 게 아니라 원래는 다 정해져 있어. 근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 딱 3개만 써먹으면 돼. 모든 경우 다 이 3개만 써먹으면 답 나와. 첫 번째 써먹어야 될 것 판별식. 첫 번째 써먹어야 될 것 판별식입니다. 두 번째 써먹어야 될 것 축의 위치입니다. 이게 뭐냐면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지면 가운데 대칭축 있잖아. 요 녀석의 위치가 어딘지를 결정하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경계값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세 가지만 잘 기억해 두면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풀 수 있어. 두 근 사이에 얼마가 있다. 두 근 모두 음수이다. 두 근 부호가 다르다. 두 근 사이에 특정 숫자 2개 다 있다.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싹 다 풀려. 이거 3개만 하면. 실제로 어떻게 써먹는지 볼게. 요거 3개 다 적었지. 첫 번째 예시로 요거 풀 건데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라고 했지. 자, 두 근의 부호가 달라. 그러면 두 근이 같아질 수 있는 상황, 없는 상황? 두 근이 절대 같아질 수가 없잖아. 부호가 다르다는 게 확실한데. 서로 다르게 2개 나와야 돼. 그러면 판별식 4분의 D 4 K제곱 마이너스 4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래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지. 됐니? 그 다음 축의 위치. 축 공식 바로 사용해보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2차 함수에서 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지금 현재 a는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4잖아. 그대로 적용해보면 축은 x는 2. 그 다음 세 번째 경계값. 경계값이 뭐라고? 두 근의 위치를 왼쪽, 오른쪽, 누구보다 왼쪽이다, 누구보다 오른쪽이다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 되는 곳의 함수값. 이게 경계값이야.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그림을 그렸을 때
이 0을 기준으로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이렇게 그려지니까 0을 대입한 값이 바로 경계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만큼씩을 우리가 fx다라고 했을 때 경계값은 f0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요 0을 대입한 값. 됐나요? 보고 보니까 음수지, 그치? f0은 k제곱 마이너스 4 얘가 음수면 됩니다. 요거 세 개씩 딱 만들어 놓고 이제 풀면 돼. 문제에서 k 범위 물었거든. k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지. 답에 영향 안 준다는 얘기야. 그럼 요거 풀어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k제곱에 플러스 8 나오지. 그치? 얘가 이렇게 나오니까 k는 2루트 2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루트 2보다는 크고. 맞나요? 그 다음 여기에서 k제곱 빼기 4가 0보다 작다면 그러면 k제곱은 4보다 작아야 되고 그럼 여기서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요거 하나랑 두 개 겹치는 구간이 답이지. 중복되는 구간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아니면 새롭게 새로 적어봐야 돼? 아래 거야. 수직선 그려보면 알 수 있잖아. 그래서 답이 이거거든. 오케이? 첫 번째 예시였다. 두 번째 예시. 이렇게 나왔을 때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근 모두 음수라고 문제에서 나왔었어. 자, 일단 마찬가지야. 또 요거 세 개 똑같이 하면 돼. 첫 번째 판별식 쓸 겁니다. 얘는 짝수 아니니까 d는 k제곱 마이너스 4배에 마이너스 k 플러스 3. 자, 얘가 부호가 어떻게 나와야 될까, 얘들아? 문제 1번. 뭐라고 적혀있어? 서로 다른 두 근. 따라서 판별식의 부호는? 0이랑 같을 수가 없죠. 서로 다른. 판별식이 0이 돼버리면 중근이 나오잖아.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말이 성립을 안 하잖아. 이렇게 나와야지. 이해돼? 그 다음 두 번째. 축의 위치. 어떻게 되지? 공식 아까 설명했잖아. x는 2a분의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a가 1이요 b가 마이너스 k거든. 따라서 이 녀석은 어떻게 돼? 2분의 k. 됐나요? 세 번째 경계값 이만큼을 fx라고 생각을 해보면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음수다라고 했죠. 그림 그리세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두 근의 위치가 모두 음수다라고 하는 건 0보다 왼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따라서 이번에도 경계값은 누구로 사용될 것이다? 0을 대입한 값이 사용될 것이다. 이해돼요? 따라서 F0 0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K 더하기 3이 나오죠.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그림 봐. 0 대입했을 때 함수값 위쪽에 있잖아. 0보다 커야지. 그 다음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것까지도 해결이 되겠다. 야, 축이 지금 어디에 있어? 위쪽에 잡혀있지. 그러면 0보다 왼쪽이네. 따라서 얘도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왼쪽에 세워지니까 축이 왼쪽에 세워지니까. 이거 이해돼? 그림으로 해결하는 거야. 그림으로. 내가 맨날 그림 그리라고 강조하잖아. 알겠어? 이제 이거 풀기만 하면 답 나오는 거거든. 풀어보자. 요거 판별식 풀어보면 k제곱 더하기 4k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다. 이거 바로 풀어보면 k의 범위가 마이너스 6보다 작은 범위 또는 2보다 큰 범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2분의 k가 0보다 작다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야? k는 0보다 작게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범위가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고 나와. 맞아요?
그러면 요 한 덩어리랑 요 한 덩어리랑 요 한 덩어리가 모두 겹치는 곳이 정답이죠. 그래서 최종 정답이 어딥니까? K가 마이너스 6보다 작다가 최종 정답이 되는 거야. 이거 세 개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다 풀 수 있어, 얘들아. 3. K가 3보다 작다구나. 이렇게. 이거 세 개만 했으면 1번, 2번 풀었지. 3번, 4번 싹 다 풀려. 각각의 상황을 따로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 얘들아. 그리고 내가 더 쉽게 만들어줄게. 쉬는 시간. 갑시다. 3번. 자, 2차 방정식 이렇게 나왔는데 두 분 사이에 1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2차 계수 미지수인데 2차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그럼 K 절대 얼마는 아니겠다? 0은 절대 아니어야 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 K는 절대 0은 아니구나. 바로 나와야 돼. 그러면 얘가 첫 번째 경우로 K가 양수가 되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건데 두 근의 사이에 1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아까 했던 대로 세 가지 다 써먹어 보면 돼. 첫 번째, 판별식. 땡큐. 짝수네. 그치? K-2의 제곱 마이너스 K 3K 더하기 8. 자, 얘가 어떻게 결과가 나와야 될까? 양수일까? 0일까? 음수일까? 영수요. 왜요? 서로 두근이라고 했는데 두근은 같을 수도 있지 않냐? 아니요. 왜 안 돼? 사이에 1이 존재. 그래. 두근의 사이에 어떠한 값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이거 두 개가 똑같을 수가 있겠어? 다른 게 확실하지. 맞아? 따라서 판별식 양수 나옵니다. 두 번째, 축의 위치. x는 마이너스 2k 분의 마이너스 2배의 k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축의 위치 x는 k분의 k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얘 위치가 중요할까 얘들아? 얘가 1보다 조금 왼쪽에 있든 얘가 1보다 조금 오른쪽에 있든 두 근의 사이에 1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세 번째가 뭐라고? 경계값이라고. 두 근의 위치에 대해서 기준점이 누가 사용되고 있어? 1이 사용되고 있잖아. 1을 기준으로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이렇게 나와 있잖아. 맞아? 그래서 이만큼을 fx라고 한다면 경계값으로 이번에는 f1을 사용하게 되겠죠. 1을 실제로 대입을 해보시면 k-2배의 k-2 더하기 3k 더하기 8이 그림 보니까 1 대입했을 때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아야 돼요. 얘랑 최종 정리해서 K 범위 찾으면 되는데요. K 범위 어떻게 나오죠? 요거 풀면 마이너스 6보다 작다가 나오는데 K가 아까 0보다 크다 그랬는데 결론은 음수 마이너스 6보다 더 작네? 말이 안 되지. 이때는 불가능. 실컷 풀었는데 불가능. 이제 두 번째 무슨 경우를 봐야 돼? K가 음수일 때. 두 번째, K가 음수일 때를 해봐야 됩니다. 그림 그려보면 K가 음수니까 이렇게 나오고 두 근의 사이에 1이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되었나요? 똑같아. 첫 번째, 판별식은 여전히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되죠.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건 변함없잖아. 맞지? 두 번째, 아까 여기서 축의 위치 중요했나?
아니요. 중요 안 했어. 근데 여기서도 축의 위치는 별로 크게 작용을 못 합니다. 세 번째. 저거 fx라고 했을 때 경계값 f1 사용하면 아까랑 똑같이 나오는데요. 달라진 점이 있죠. 지금은 1을 대입한 값이 부호가 뭐야? 양수거든. 이때 k범위 구해보면 어떻게 나와? 요거 1번이랑 3번이랑 교집합 부분 겹치는 부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고 0보다 작다랑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있으니까 최종 답은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풀 과정 굉장히 길죠. 확 줄여줄게.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잘 들어. 기본적인 원리는 3개 다 하는 거야. 판별식, 축의 위치, 경계값. 요 3개는 어느 책에나 사실 설명이 나와. 찾아보면.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 방금 이 문제에서 축이 별로 작용을 못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잖아. 나는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니까 이게 바로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값이구나 를 아는데 너희는 아냐고. 너희 모르잖아. 그치? 그 판단을 해서 얘를 버려도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기준을 알려줄게. 심지어 이 문제 얘만 풀어도 답이 나와. 판별식 할 필요도 없는 문제였어 이거. 나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자, 문제를 딱 읽고 그림을 그려. K가 양수일 때 요 그림, K가 음수일 때 요 그림을 딱 2개를 그려. 그 상태에서 근의 위치를 문제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야. 두 근이 모두 어떠한 값보다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는 반면 얘처럼 하나는 얘의 오른쪽 하나는 얘의 왼쪽 이렇게 따로따로만 설명이 되는 문제가 있어. 지금 이 문제 봐봐. 두 근 사이에 1이 존재. 그러면 두 근을 한꺼번에 설명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림 그려봐라. 한 근은 1의 왼쪽 한 근은 1의 오른쪽 따로 위치하지. 맞아? 이렇게 두 근이 어떠한 경계에 대해서 양쪽으로 따로 설명을 할 때는 경계값만 하면 답 나와. 무조건이야. 알겠니? 할 필요도 없어 이거 2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그림 그려봤더니 두 근이 1에 대해서 왼쪽, 오른쪽 따로 설명을 하네. 얘만 하면 답 나와. 할 필요도 없어 이거. 알겠니? 자, 그럼 우리 아까 1번 문제 기억나? 적어놓은 거 지금 다들 봐봐. 두 근의 부호가 반대다라고 했어. 선생님이 처음에는 판별식도 써먹고 축의 위치도 적고 경계값도 쓰고 다 썼지. 사실 그 문제 경계값만 해도 답 나옵니다. 왜? 두 근의 부호가 반대라는 거를 생각해봐. 한 근은 0의 오른쪽 한 근은 0의 왼쪽에 있다. 따로따로 설명하는 거잖아. 따라서 경계값만 해도 답이 나왔어 사실. 알겠니? 시간 확 줄어들지 그러면?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다라는 문제가 있었어. 그럼 두 근이 모두 음수면 둘 다 0에 대해서 왼쪽에 있어야 되겠네? 맞아? 그럼 얘는 2개를 한꺼번에 얘기해? 따로따로 얘기해? 한꺼번에 얘보다 어느 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얘는 어쩔 수 없어. 판별식, 축의 위치, 경계값 다 해야 돼. 알겠니? 3번 방금 얘기했다시피 경계값만 하면 답이 나옵니다. 실제로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배운 거 다시 복습하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요거 두 개 사이에 있으니까 요거 바탕으로 그림 그립니다. 그림 빨리 그려봐. 아래볼록 그림이겠지? 이렇게 두 실근이 나왔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그려졌는데 얘네가 마이너스 8과 2a 사이에 있어야 되지? 됐니? 자, 그러면 아까랑 다르지겠다.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축, 세 번째 경계값. 세 개를 다 할지 경계값만 할지 이제 판단을 해야 돼. 두 근이 다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 근은 이렇고 또 한 근은 이렇다 따로따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는 한꺼번에 밖에 설명을 못하죠. 아까랑 다르잖아. 아까랑 상황이 다르잖아. 두 근이 다 얘랑 사이에 있다 라고밖에 얘기를 못해. 아니면 이 가리고 생각해봐. 두 근 다 마이너스 8보다 오른쪽에 있다. 맞지? 마이너스 8 가리고 생각해봐. 두 근 다 2보다 왼쪽에 있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해. 하나로 묶어서밖에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얘는 세 개 다 해야 됩니다. 되겠어요? 자, 일단 여기 보면 서로 다른 이라는 말 보이지? 그러면 판별식 짝수네. a제곱 마이너스 8 플러스 2a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자, 축의 방정식 바로 구해보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a니까 x는 a 나오죠 바로. 자, 이 축이 이렇게 있을 건데 얘 어디에 있어야 될까? 그림 보니까 마이너스 8보다는 커야 되겠지. 그리고 2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이해돼? 그림에 다 나와 있는 사실이잖아. 세 번째 경계값. 이 녀석을 fx다라고 한다면 경계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여기 마이너스 8 대입한값, 2 대입한값 이렇게 두 개 있죠. 그러면 f-8 해보면 64 더하기 16a 플러스 8 마이너스 2a가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돼. 두 번째 경계값 f2는 4 마이너스 4a 더하기 8 마이너스 2a 그림 보니까 0보다 커야 돼. 하나, 둘, 셋, 네 개의 범위를 모두 만족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됐나요?